미국 증시가 나흘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소매 업체들의 실적도 저조했지만 제조업과 고용 지표가 호조를 띠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16,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전일 대비 109.17포인트 0.69% 상승한 16,009.99를 기록했으며 나스닥도 47.88포인트 1.2%나 뛴 3,969.15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14.48포인트 0.8% 오른 1,795.86이었습니다. 자넷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는 옐런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4표, 반대 8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상원 전체 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얻게 되면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벤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 미국 중앙은행을 이끄는 첫 여성 수장이 됩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2만 3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주 전에 34만 4천 건에 비해 무려 2만 1천 건이나 급감한 것이고 33만 5천 건인 시장 전망치까지 밑돌았습니다. 특히 6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으며 건수 규모로 보면 32만 건 중반대를 유지했던 여름철 최저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좋아졌다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킷은 미국의 11월 PMI 예비치가 54.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10월에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제조업 PMI가 하락했었지만 기업 활동이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면서 11월엔 경기가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지표 저조로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곧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저조한 유럽의 경제 지표가 추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전장에 비해 0.07% 밀린 9,196.08을 나타냈으며 프랑스 카크 40 지수도 0.34% 떨어진 4,253.9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장과 비슷한 6,681.33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11월 복합 PMI 예비치도 시장 전망에 못 미치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르키트는 유로존의 11월 복합 PMI 예비치가 51.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에 기록했던 51.5와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최근 부각된 독일 경제 회복세로 52까지 전망했던 시장 예상에는 못 미쳤습니다. 특히나 프랑스의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경기 확장 국면을 시사하는 50을 상회했던 프랑스는 이번 달은 48.5를 기록하며 경기 위축 국면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다우가 S&P 500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상징적 지수대를 다우가 먼저 뚫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침내 주가 기준 다우가 1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앞서 3일 연속 터치만 하고 자꾸 밀리길래 이거 단기적 저항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컸었는데요. 뚫어냈습니다. 일단 테이퍼링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마디 지수대를 돌파할 수 있었는가. 원인을 좀 보면요. 하루 전만 해도 FMC 의사로 공개되고 테이퍼링 우려 다시 부각되면서 뉴욕에 제법 크게 밀렸었죠. 그런데 자넷 옐런 차기 의장 연준 지명자가 사실 인준이 통과가 됐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말이죠. 그래, 옐런이 있었지. 옐런이 있다면 양적 완화 축소는 빠르게 시행되기 어려워라는 인식이 다시 한번 퍼졌고요. 무엇보다 지표가 괜찮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주 연속 감소. 지난 여름철에 가장 이 고용 상태가 좋았었는데 그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도 미국의 경우에는 8개월 내 최고치, 부진했었던 중국, 유럽과는 사뭇 다른 제조업 지표가 미국에서 나온 것이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참 힘든 하루를 보냈었는데요. 코스피 2000 회복 시도가 오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피날레가 어느 정도 괜찮아야 하지 않겠어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신창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에레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음 신창환입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 종가 기준 16,000선까지 돌파하는 신기록을 간밤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수는 이제 라운드 넘버라고 한 마디 지수가 전에 모두 깨졌었는데 코스피는 대표님 예상대로 그대로 2,000선을 붕괴시켰고 코스닥도 장 후반에 살짝 500선을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안 버리는 분들 계신데 오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올 거야 라면서 미련을 못 버리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본정신이 아니다. 특히 뭔가 땡가리같이 생겨가지고 본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자기의 주가의 상승 고집이 있겠지만 일단 논리적으로 봐야 된다. 주가가 100포인트 빠지는 또 눌림목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 자체는 하방이다 했는데 이제 주가가 너무 이제 정석적으로 움직이니까 무섭습니다. 이 정석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왜 무서우냐면 이 개인들이 정석적으로 못 따라가거든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철저하게 이제 정석적으로 움직이는데 상승폭에 이제 38%, 그 다음에 이제 하락폭에 62%, 그리고 상승폭에 68%, 62%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데 글로벌 증시하고도 상관없이 우리나라 증시는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이제 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 남이 하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권 시장이라는 자체의 근원적인 시장을 봐야 되는데 근원이 뭐냐면 이 돈 놓고 돈 게임이거든요. 돈 놓고 돈 하는 게임인데 그 돈 놓고 돈 게임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고객의 특검입니다. 고객의 특검이 이제 키움증권이 사기꾼 증권사도 이제 계속 고객의 특검을 혼조를 보이는데 지금 5천억 풀었는데도 어제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지금 15조 이하거든요. 이거 좀 안 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고객의 특검이 궁핍한 가운데 주가가 상승의 연속성이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달 반 전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주식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 이 말은 뭐냐면 장대 연봉, 장대 양봉인 날 때 주가가 항시 꼭지 아니면 바닥인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지에서는 무서워가지고 이제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언론이 계속 이제 부채질하는 부분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증권 펀드의 환매, 사상 최고의 환매 이걸로 자꾸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매가 나옴으로써 주가 자체가 계속 이제 주가가 이탈하고 시중에 물량이 공급돼 버리고 거기다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주식 자체가 하루에 선물이 20포인트씩 상승하고 20포인트 빠지고 거의 합니다. 하루에 일교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주식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판다 이 말인데 주식이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팔면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라가면 좋지만은 주가 자체는 급락 나온단 말이에요. 어제도 여러분은 이틀 동안 주가 14포인트 빠지고 어제 20포인트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좀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좋은 지표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정확한 답이 있는데도 답을 안 쓰거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피봇이 이제 2035 여기가 꼭지다. 주피봇이 이탈 안 한다 했는데 멍게 덩거리 같은 X들이 계속 위에 들어간다. 주피봇은 이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왜 너무 자기 모른다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2035에서 주가가 무려 40포인트 빠지는데 이래도 자꾸 눌림목이라 하거든요. 그 눌림목의 한도가 어딥니까? 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장 자체를 반등하더라도 약세장인 것은 확실하다. 약세장이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20일 이상 주가가 약세를 보면 약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현금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서울경제TV도 넘버원이 아니고 넘버 꼴찌에게 듣는다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장 자체는 61일평이 이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데 61일평 자체가 지지받기 이제 힘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1일평이 이제 오늘부터 급격히 상승합니다. 예,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61일평이 이제는 지지받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주식은
결단의 시간으로 종착역을 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냉정하게 한번 보실 필요 있다. 그리고 뭐 때문에 빠졌다, 뭐 때문에 올랐다. 하지만 요걸 봐야 된다. 그런 거 안 된다.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런 시황을 보고 주식이란 게 도박 아닙니까? 주식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여기 삼성전자 사고 고가주 산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투기란 말이에요. 투기는 뭡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러는 건데 지나고 나서 뭐 때문에 빠졌다 그런 거는 다 백개무익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무조건 여러분한테 현금화를 해라 이렇게 보면 오늘 반등할 겁니다. 반등하더라도 반등 자체가 현금화하기에는 미급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 일단 현금화에 출행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구름이 검어져 가지고는 하늘 두 쪽 여러분 일목균형표 모르는 분들도 다 일목균형표 피세요. 피해가지고 앞에 구름이 검을 때 주가가 상승한 경우 있으면 제가 성을 갈아버릴 테니까 절대 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행 스펜트가 아직까지 더 이게 이제 구름이 변형될 때까지는 구름이 계속 바뀝니다. 바뀐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계속 상승하도록 약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신뢰도 지수 자체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RSI가 과열 지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떳떳무리하다. 떳떳무리하다는 것은 뭡니까? 횡보 또는 약세다. 우리 곁에 손해볼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계속 아직까지 주식은 막 계속 눌리면 연말 릴레이 있으면 손에 장을 확 찢어볼 테니까 내가 연말 릴레이 없습니다. 연말 릴레이 없으니까 작심 그거 딱 부르뜨고 여러분 주식을 현금화해 주력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연말 릴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다시피 유가와 금값이 올랐는데 그 모르지 않아요. 유가가 요즘 여러분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모르겠습니까? 굉장히 싸잖아요. 기름이 비싸야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하나이다. 글로벌 증시 신고가인데 우리나라 시가 왜 이 모양이냐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글로벌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니 죽고 내 살기 시기 세계 글로벌 경기이기 때문에 니 살고 내 살고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개인들이 주식 사고 선물 사고 코어레초 플러스 푸드옵션 매도 전부 위쪽으로 보니까 잘 걸렸다 너 두고 봐라 이래가 외국인 개인들이 기관들이 확 물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돈 먹는 거 맞습니까? 개인들 돈 터는 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 주식 자꾸 얇은 기로 주식 하려고 하시는 분은 주식 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 여러분 돈 못 먹습니다. 여러분 95%돈 틀리는 거 알죠? 그래 왜 주식 합니까? 주식 하지 마시고 증권방송도 안 보는 게 현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증권 그 돈 못 법니다. 여러분 관상에 뭐 돈 복이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고객의 특금이 넉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코스닥은 더 죽어납니다. 여러분은 코스닥 한번 보세요. 당황하셨죠? 저도 코스닥 당황합니다. 제가 500포인트 간다 했을 때 홈페이지에 욕 썼는 X 반성해라. 왜 욕하고 지랄인데? 내가 500 가잖아요. 갑니다. 코스피는 뜰 때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코스닥 만지지 마세요. 코스닥은 잡놈들이 만지는 겁니다. 잡놈들이 절대 코스닥을 만지면 안 된다. 누차 여러분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어제 선물 당황하셨죠? 선물 굉장히 큰 당황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오늘 선물 여러분 오늘은 정리하는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다 보내드렸는데 일단 문자를 시청하실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문자를 분명히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선물 중심 가격이 268, 9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여력이 충분히 있다. 반등할 때 여러분 매도에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주가 여러분 보시면 반등하더라도 2010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1990, 2000포인트의 저항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제가 볼 때는 2025포인트 이거 저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0포인트 전후에서 여러분 현금화 전력도 괜찮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캔들 차트가 키가 크다는 것은 싱거운 놈이 싱겁다는 식으로 팔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아팠다. 이 말은 뭡니까? 거래량이 적으면서 회전이 높다는 것은 대형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 새로 구성하시고 1등주만이 살 길이고 1등 방송 서울센 방송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현명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상승하다가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눌림목 과정이 아니다라시면서 하락 추세에 있으니까 일단 오늘 2010포인트 정도까지 미미하더라도 반등 주면 현금화에 주력하자라는 투자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말 랠리도 기대하지 말라 없으니까라고 도움 말씀 주셨네요. 지금까지 청송촌남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회 분석 들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입니다. 최명성 멘토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상큼한 추천주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인데 주시겠어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광동제약입니다. 제약 및 바이오 관련 회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타오백, 옥수수 수염차, 쌍화탕, 청심원, 제주 삼다수를 약국이나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약국 영업 부문에 매출이 높은 회사입니다. 비타오백과 제주 삼다수 판매 효과로 2013년 1개월 매출, 전년도 도비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형태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도 488%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 달에 한 20% 정도 올랐다가 지금 8, 9, 10, 한 4개월, 5개월 동안 하락을 했네요. 하락을 했다가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종목도 한 20%, 15%, 20% 올랐다가 5개월 동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바닥을 잡았습니다. 보면 제약주가 가장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삼성전자 다음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양호한 회사들이 제약주인데요. 제약주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현재 시장이나 종목들이 이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제가 후면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중국의 강태공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무수한 경험을 해본 사람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에서 좋은 주식을 들고 강태공처럼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세월을 보내야 쓰긴 하지 이 광동제약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 동안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봤자 깜짝 나죠. 지난주 어떤 손님이 남자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한 달 반 만에 5억 원이 1억 8천 남았답니다.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우는데 그래서 제가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5억 원이 1억 8천이 남았습니까? 한 달 만에 그랬더니 인터플렉스 또 크루셜텍 더존비디오 그런 주식을 정보를 듣고 했는데 미술신용 쓰고 했다면 근데 5억 원이 1억 8천 남았다.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요즘 장에 5년 이하 초보들 괜히 왔다 갔다 급등주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봐도 포함합니다. 3개월 안에 반토막 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요즘 장은 시장이 좀 이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종목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장 잘못이가 가만히 계세요. 그러시면 모든 종목은 6개월 안에 올라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제약 한번 보십시오. 한두 달 안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러시면 올라가니까 사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고요. 이 종목은 이제 차트상 보시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요. 심리도도 심리도 양호하고 신용장골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분히 들고 가시고요. 아예 요즘 제가 보유기간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한 달 드려도 수익이 안 나면 2달, 3달 들고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수익은 납니다. 보유기간 한 달 드리고요. 매수가는 6,800원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근처인 6,800원 드리고요. 목표가는 7,500원, 약 10% 정도인 7,500원 드립니다. 손절가는 6,3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관망 마시든지 소액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토막 얘기는 듣기만 해도 참 두렵네요. 어쨌거나 오늘 최강 종목은 광동제약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리뷰 받아봐야겠어요. 꼭 한 달 정도 돼가네요. 10월 29일 추천 주셨던 CJ 헬로비전. 어제도 소폭 오르긴 했는데 목표가 18,300원에 좀 근접하는 17,800원만 가면 약간은 걸리는 모습이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수익은 꽤 괜찮았더라고요.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방금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4% 정도 수익이 났네요. 요즘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CJ 그룹의 좋은 주식도 한 달 정도 기다렸더니 4%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 강태공처럼 기다리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 좋은 종목 잡고 한 달이든 두세 달 기다려야 수익이 나는 장입니다. CJ 헬로비전은
경기 소비재 관련 미디어 회사입니다. 케이블 TV 가입자 24%를 점유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전화, 광고 등을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그 CJ 오쇼핑 대주주 지분이 64%, 국민연금 5%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그 종합유선 방송사인데요. 3년 연속 매출도 증가 중이고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제가 그 목표가를 18,300원을 드렸는데요. 한 달 만에 4% 정도 수익이 났네요. 여러분 1년 365일을 기다려야 3% 수익입니다. 근데 한 달도 못 기다린다. 두세 달도 못 기다린다. 그냥 주식시장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유롭게 하시고요. 제가 그 매주 토요일 있는 내일 토요일 강의는 쉽니다. 내일 좀 지방 출장 가기로 하루 쉬고요. 주말에는 되도록이면 주식 투자 생각은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개인적으로 취미 활동이나 여행, 운동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마음 관리나 또 이렇게 건강한 마음 관리나 운동 이런 걸 잘 하셔서 이것도 중요한 주식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요. 주식은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 편에 서서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요. 따라주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장은 중국의 강태공처럼 새우를 낚으셔야 됩니다. 새우를 잘 기다리셔야 강태공이 재생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우를 잘 기다리셔야 수익이 나니까 시간을 여유롭게 지혜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상 종목과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다. 멋진 투자 팁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멘토님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테이퍼링은 분명 묵은 악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테이퍼링과 관련된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미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까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2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양증시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담고 있는 포트 종목이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잘 버텨줄지 걱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드코멘토의 신중한 종목 고르기 덕분에 제 포트는 안전하게 좀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선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포트 AS는 잠시 후에 이드코 멘토 만나서 나눠보고요.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립밤과 텀블러 등수 하나 담아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익률을 봐서 휴대폰 케이스와 스파 이용권까지 사게 됐습니다. 포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죠. 가죽 장갑, 가죽 부츠, 목도리 조만간 장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현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글에 신규 편입을 했는데요. 20% 비중 담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80%입니다. 빙글의 매수가 91,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97,000원, 손절가 84,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총 누적순위 38만원가량 보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1.4%입니다. 네,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좀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빙글에 다행히 시가, 종가 모두 한 91,500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잘 버텨줬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도 상당히 좀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는 모습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어떤 종목을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아니라 관심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서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오기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포트도 현재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했다가 수익 실현이 되면서 지수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급등이 나올 때 거의 대부분 편입한 종목들이 수익 실현된 상황인데 상당히 현재 시점이 애매하죠. 종목들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반등에서의 상승폭이 거의 좀 다다른 상황이고 중요한 게 지수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약간은 조정을 받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 급락은 했지만 오늘 또 다우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에는 플러스권의 출발 예상이 좀 잡히는데, 그러니까 유럽 증시는 약보합권이 대부분이고 참 개인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 포트에는 현재 빙글에 어제 편입한 종목 한 종목이 편입된 상황인데
일단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급락 후에 급반등을 했죠. 제가 지수 상황 때문에 포트에 조금은 안정적인 종목을 편입한 상황인데 일단 어제 마이너스 한 2%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행히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이 나와준 모습으로 마치면서 매수가가 종가로 마감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상당히 좀 아슬아슬합니다. 일단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에 나섰지만 기관이 물량을 받으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라 조금은 다행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교수형이 나와준 모습에서는 좀 알 수 있듯이 끌어올리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빙그레를 주도하는 세력도 어찌할지는 상당히 좀 고심하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지수 급락에도 마이너스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안을 삼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어제로서 한 5거래일째 상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큰 폭의 조정보다는 눌림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제 지수 급락에도 안정된 모습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살아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지수 상황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없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해 봄직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관심주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빙그레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 아무래도 멘토님의 종목 고르기가 좀 더 신중해지신 것 같은데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종목이 또 있으신가요? 네, 마음에 들고 있는 종목이 있고요.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기다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보다는 조금은 추이를 보면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물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면서 대응 매매 위주로 해서 손실을 안 보는 쪽으로 조금 쉬어가시면서 원하는 종목들이 가격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대응 매매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들도 보시다가 자신이 원하는 종목이 좀 가격선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A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포트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종가상 마침내 사상 처음으로 16,0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옐런 연준 의장 지명제 인준안이 통과가 되면서 테이퍼링 우려가 일단 수면 아래로 다시 가라앉은 데다 고용과 제조업 지표마저 동반의 호조세를 보이며 미국 경기 회복에 오히려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일 급락했었던 우리장도 오늘 마디지수 특별히 코스피 2000 회복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집중적으로 빠졌던 대형주의 반등폭이 어느 정도이며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역시 어떻게 또 매수세로 전환될 수 있는지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도 힘을 좀 내야 할 텐데요. 수급이 역시 관건인 날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